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몇 장 먼저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죠. 와, 어마어마한 버스가 이제 캠핑장, 야영장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버스 1014대, 어제 밤까지 이어진 철수작전,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에 줄지어 서 있는 우리 버스입니다. 버스 너머로 지금 야영장 텐트가 거치고 그늘막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태풍 카눈 북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스카우트 대표단 서울 경기 8개 시도에 마련한 순서로 분산 이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보기 좋아라. 네,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 지금 그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에 와가지고 우리 지금 농악대 공연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해맑은 표정, 재밌어하는 표정 좀 보십시오. 보고 있는 제가 다 한박 웃음이 터집니다.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전북 8개 시도 비상 숙소에 156개국 3만 6천 명 대원들이 일제히 철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젊음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어떤 사태 어디 가든지 일단 흥미롭고 재밌는 걸 보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순진하게 순수하게 터뜨릴 수 있는 그것이 젊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젊은 아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좋은 추억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장면은 이제 경북 포항 동빈 내항입니다. 태풍을 피해서 항구로 들어온 선박들로 가득한 모습인데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태풍 카눈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럭도 날릴 만큼 그렇게 센 강도를 지녔다는데 여러분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새만금 야행장에서 철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사진 보면은 이렇게 앞에도 배낭을, 그 다음에 등에도 배낭을, 앞뒤로 배낭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짐들이 많으니까 배낭 하나로는 안 되고 앞뒤로 하면 이제 몸의 균형도 잡고 좋아서 그런지 이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서 떠나는 모습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사진을 실었는데요. 휴지 한 장 안 남긴 스카우트 정신. 네, 역시 조선일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쭉 일렬 횡대로 서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오물, 빈병, 휴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줍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쓰레기 줍고 텐트 아래 깔아둔 팔레트도 깨끗하게 한 곳에 모아 있다. 그 텐트 밑에다 이렇게 깔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팔레트라고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진은 역시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철수를 한 그 젊은 잼버리 대원들이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진 기자가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딱딱딱 여기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냥 한박 웃음을 띄면서 엄지손가락, 엄지척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해주는 이 젊음, 이 순진한 그리고 순수한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이런 대원들, 참 이번에 서울에 와서, 이번에 대한민국에 와서 좋은 기억들, 전국의 8개 시도에서 아무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이제 오늘 9일, 10일, 11일, 12일 3박 4일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이나마 즐거운 추억 가득하길 그렇게 바라봅니다. 계속 볼까요? 한겨레 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 야영장에서 질서정연하게 버스가 지금 잼버리 대원들을 싣고 철수를 한 장면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참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버스가 정말 질서정연하게, 네? 그죠? 저는 이런 사진 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지는 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제 이런 철수 행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때 준비가 미흡했던 건 미흡했던 거고, 또 그걸 바로 시정할 때는 온 나라가 힘을 한 곳에 모으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아쉬움 반 기대 반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이제 그 철수한 잼버리 대원들이 이 모습은 어디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입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독일 대원들이랍니다. 네. 키가 조금 더 훌쩍훌쩍 큰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도 배낭, 등 뒤에도 배낭, 등에는 큰 배낭, 네, 앞에는 작은 가방이네요. 배낭이라기보다는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앞에다 메고 등에다도 메고 손에다가도 들고, 아이고 양손에 다 들고 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장만큼은 이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저는 흐뭇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네, 역시 비슷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수도권의 한 대학 기숙사에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하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심은 볼까요? 네. 텐트를 접고 8개 시도로 K컬처 체험 펼친다. 지금 셀카를 찍고 있는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입니다. 아, 표정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때 이 나이가 이럴 때죠. 어디든 가든 그냥 조금만 재밌으면 깨르르 깨르르 웃음 터지는 이 나이. 네. 어른들이 좀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이번에는 동아일보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문제점 하나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 날아갈 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이 수백 명 날아간다.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야영장 하청공사를 맡은 A업체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잼버리 행사가 진행되는 12일 동안만 버티게 해달라 하더군요. 나중에는 텐트가 무너지든 말든 화장실이 쓰러지든 말든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가게 생겼다 라면서요. 개영식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참, 이랬을 겁니다. 당시 기록적인 장마로 그 여러분 목숨을 14명이나 앗아간 그 지하차도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무렵입니다. 야영장이 거대한 진흙밭으로 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진 시점이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난리가 나서 비오는 날에도 밤늦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문제없다라고만 말하니 어이가 없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개최지로 선정이 된 것이 2017년 8월입니다. 꼬박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6년. 그런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건 2021년 11월.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샤워장과 급수대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4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뭡니까? 샤워장, 급수대, 화장실. 그런데 이런 공사가 올해 3월에야 시작됐다는 겁니다. 불과 넉 달 전에. 정부가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준비에 착수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제대로 된 공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뻘밭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번 새만금 사태는 한마디로 뻘밭 참사다. 뻘밭 참사.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초기 계획에 따르면 영지에는 샤워장 417, 급수대 278개가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들어선 건 샤워장 281, 67%, 급수대 120, 43%만 들어섰다는 겁니다. 화장실 관리 인력 턱없이 부족.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샤워기 급수대 당초 목표 절반도 안 돼. 화장실 한 명이 10곳 관리. 그쪽 전문 업체에서는 한 명이 2곳 관리하면 된다 그랬답니다. 샤워기 5,000개 필요한데 1,650개만 있었다. 샤워장은 아까 말씀드린 67% 그걸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샤워기, 샤워 꼭지 이거는 5,000개 필요한데 1,650개밖에 안 됐다. 급수대 278개에 43%. 화장실 납품업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2곳당 1명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1명이 10곳 관리하겠다 이런 거죠. 조직이 불결 논란에 뒤늦게 증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대체 그렇다면은 여가부 조직위원회 뭐 하고 있었느냐? 예산 관리 부실, 집행률 집계조차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1년부터 작년 11월까지 3차례 집행 부진 경고도 외면당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것을 이번에는 영국 쪽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질까? 영국 스카우트 연맹 쪽에서 폭염, 위생 우려된다. 그런데 결국 개선이 안 됐다. 이런 겁니다. 1인당 참가비로 약 600만 원. 영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1인당 참가비로 600만 원을 썼다. 이런 겁니다. 그 내용 보면은 참 절절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참가대원 게브리엘라 양 16살, 아버지 올라프 클레이튼 씨, 딸이 참가비 마련을 위해 18개월간 빵을 구워 팔고 영어를 가르치고 식당에서 일했다. 철수를 하다니 매우 실망스럽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카우트 측 하이드 대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없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대원들의 음식이 미비하다. 열악한 유생이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참가 전부터 그리고 행사 중에도 이런 우려를 여러 번 제기했고 시정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시정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잼버리 역사 100년 역사상 이렇게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기 잼버리 개최국 폴란드 대통령이 원래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안을 취소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요. 역시 준비 철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잼버리 대회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이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이 잼버리 참가 대원들 아무쪼록 마지막 유종의 미를 남기고 위기가 곧 기회였다. 대한민국의 저력,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열정과 성원 이것을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